우리 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줄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우리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요,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 만난답니다. 어디서? 마로라고 리조트에서요. 골프를 함께 친다고 합니다. 시작해보죠.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not even senior, 2 regular club championships. To do that, you have to be quite smart and you have to be able to hit the ball a long way. And I do it. He doesn't do it. He can't hit a ball 50 yards. 호 대변인, 이번 골프 회동은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주선했고 뭐 관세 협상과 직접적인 연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뭐 기본적으로는 일이 있으니까 같이 동반 라운딩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참 정말 열일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사실 그 관세 협상 때도 기업인들 총수들 총출동해가지고 기업인들이 해결사 역할을 이제 한 것인데, 지금 또 이제 다시 이제 그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기업인들이 일을 하는구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기업인이구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구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기업인들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는, 그 이재명 정부는 기업인들을 자꾸 이렇게 못 살게 할까? 문재인 정부 때는 평양 끌고 가가지고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느냐 이런 소리 듣게 만들고, 지금은 또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노란 봉투법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에다가 그다음에 3법 개정안 2번, 3번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이 점점 일하기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 그래도 세계 인류인 우리 기업들이 결국 이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구나. 좀 기업들이 좀 잘 일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 전체 80%를 상위 1% 기업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절반은, 그러니까 전체 법인세의 40%는 상위 0.1%의 기업들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대우도 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좀 시각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 대표님, 골프 보통 4명이 한 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에 친다고 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4대 그룹 총수 삼성, SK, 현대차, LG 그리고 하나그룹까지 5명이 가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3명 정도만 트럼프 대통령과 동반 라운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이 좀 어떻게 짜여지게 될까요? 글쎄요. 이건 뭐 제가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뭐 물론 5명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지. 그럼 뭐 그거야 이제 마로라고 리조트가 트럼프 대통령 거니까 그리고 굳이 뭐 4명만 치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뭐 뒤에서 밀고 오는 팀도 없고 하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 5명이 할 수도 있는데, 예. 만약 굳이 한다면 2명은 좀 유력해 보여요. 일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저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재벌 소위 2세, 3세 중에 좌장급을 예. 하고 있고 대한상인 회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최태원 회장은 좀 유력하고, 그다음에 하나그룹의 김동관 회장도 좀 유력해 보여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또 핵심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한 자리가 뭐 누가 될까가 좀 저로서도 좀 판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그 삼성도 그렇고 현대그룹도 그렇고 굉장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주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누가 올라갈지는 그거는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다만 어쨌든 그 기업 총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도 또 저렇게 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현재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외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최근에 한미 협상과 관련돼서 조금 더 긍정적인 소리들이 미국 쪽에서 들려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이제 경제 통상 관련 주요 국무위원들이 미국을 지금 방문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 에이펙 이전에 좋은 소식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골프 광이죠. 상당한 실력의 골퍼기도 하다는데, 하지만 뭐 우리가 봤지만 캐디가 공 살짝 놓아주고 하는 그런 또 변칙 플레이도 하는 걸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임재 변호사님, 우리 총수들의 골프 실력도 좀 궁금해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영국 왕립골프협회 정회원일 정도로 아주 골프를 잘 친다고 해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골프채를 좀 완전히 지금 놓은 상태라고 하던데 이번에는 좀 다시 잡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이 라운딩 전에 적어도 연습장 몇 번은 가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삼성그룹의 골프 사랑은 유명한 이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요, 골프 애호가로 유명했습니다. 아직 한국에 어떤 골프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때 일본에서 라운딩을 즐기기도 했고, 삼성이 이제 국내에 다수의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도 고 이병철 회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 뒤를 이어서 이건희 회장 역시도 골프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서 함께 라운딩을 하는 그 멤버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골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와 맞춰서서 원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도 굉장히 골프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는 이제 골프채는 더 이상 잡지 않고 등산을 하면서 좀 건강관리를 해왔던 그렇다고 것으로 하더라고요.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라운딩도 있고 하니 다시 또 골프채를 꺼내서 연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또 라이벌이라고 하던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4대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앞둔 동안 정부 사인방, 김영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우리 정부 사인방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인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우리 정부 사인방의 움직임도 그렇고 한미 관세 협상 이제는 정말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선재 장관의 관세 협상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을 했고, 또 한미 MOU 관련 최종 문구 수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협상은 지금 우리 김정관 장관님과 로테니 상부장관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미국 내에 이제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인상은 좀 안 보였는데, 미국 재무부,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사업 체결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외환 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이해 물극이 많이 좁혀졌다. 베센트미 장관이요,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걸로 확신한다. 지금 대화하고 있고 향후 10일 내로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관세 협상 정말 타결되는가, 이런 기대감이 좀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정호기 의원님, 그 지렛대가 되는 그 배경이 한미 통화 스와프 이 얘기가 지금 나와요. 네, 처음에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선금으로 결제하라라는 단호한 입장이 미국이 주창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네 장관이 상당히 열심히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떤 결과물을 낼지 우리가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우리가 원했던 그 스와프 방식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달러 결제에 더해서 원화 결제도 일정 정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만, 조심스럽게 에이펙 전에 어쨌든 실무적인 협상은 다 완결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으로서는요, 우리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단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희망컨대 우리가 원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많이 적용돼서 지금 말씀하신 통화 스와프라든지 아니면은 원화 결제라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되, 투자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계기로 방한할 때
당초에는 무박으로 한국을 찾을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 정부 쪽에 알려왔다고 했는데 바뀌었대요. 1박 2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김지우 대변인, 이것도 관세 협상의 뭐 긍정적인 신호로 좀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일정이 확정되고 그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 그 정부 당국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방문하는 이 과정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반응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그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양국의 정상들이 관세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1박 2일의 어떤 그 체류 기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또 그 앞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그렇죠. 일정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그 과정들 속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했다 안 했다 또 뭐 만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예. 그 과정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일정들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일본에서 두 밤 잔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안 잔다고 해가지고 이것 또한 미국의 메시지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어쨌든 우리 기업인들, 우리 정부 사인방의 이 방미로 볼 때 관세 협상이 좀 긍정적인 것 같다.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 이런 아주 좀 좋은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